안녕하십니까. KGSS 장기 구축 데이터 사업을 하는 김주범이라고 합니다. 우선 오늘 김종길 단장님이 장기 구축 데이터 연구자가 함께 모여서 서로 연구에 대해서도 알고 또 오늘 끝나고 잠깐 의견도 교환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기 보시는 두 개의 사진은 사실 이 학생들 덕분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2016년 전국의 250명 학생들을 서울로 모셔와서 저희가 면접원 교육을 시켰습니다. 자, 제가 오늘 돈 얘기를 조금 자주 할 수도 있는데 조사 자료의 질과 돈과는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령 이 두 사진을 찍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 두 분의 이 학생들의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6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예. 자, 그래서 2018년에는 조사원이 450명이 됐습니다. 448개 대학.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는 교육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가진 예산으로 그래서 동영상을 만들어서 시키고 각 대학 팀장만 3차에 걸쳐서 불러와서 저희가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 팀장이 각 대학에 45개 대학에 돌아가서 다시 교육을 시키는 방법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모든 학생들을 다 서울로 불러 모아서 교육을 시키는 게 더 바람직한 것이겠지만 예산 때문에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학생들이 저를 알고 찾아왔느냐? 그게 아니고 이 전국대학 66개 대학에서 115명 교수님들이 지금까지 2003년부터 2018년까지 참여해 주셨고 총 참여 학생이 2,797명의 학생이 전국 대학생이 참여한 아마 대한민국의 유일한 조사가 대학생과 함께 만드는 자료가 이 자료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들께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지난 20년 동안 이 KGSS 목적은 20년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의 태도, 가치, 행동 문항을 축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팀은 저와 공동연구자 3분이 있는데 조사 방법론 연구와 가족 이주민 전공자, 세대관계 전공자, 계층 불평등 연구하시는 전공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KGSS를 말씀드리기 전에 약간 배경을 말씀드릴게요. 왜 한국에서 KGSS를 했느냐? 자, 미국에는 GSS, 미국 연구재단 NSF에서 지원하는 3개의 사회과학 자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GSS, PSID, ANS인데 GSS는 1972년부터 지금까지 50년간 미국 NSF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GSS가 만들어졌느냐? 이 당시 1970년 당시에 미국도 어떻게 했냐면 연구재단에서 10명의 연구자한테 1,000만 원씩을 제공을 하고 자료를 만들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연구자들이 자기만 자료를 만들고 논문을 쓰고 그 자료를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10명의 연구자에게 1,000만 원씩으로 나눠주느냐, 한 명의 연구자에게 1억을 주고 좋은 자료를 만들어서 모든 사회과학 연구하는 사람하고 공유할 수 있게 하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발상의 전환이고 많은 의견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이렇게 됐고 지금은 제가 알기로 오기 전까지 미국은 NSF가 과별로 예산을 가지고 있어서 미국 NSF 제가 알기로는 사회과학 연구 총 예산의 13%가 이 제너럴 소셜 서베이를 만드는데 지원되고 있습니다. 좋은 자료 하나를 만들어서 많은 연구자들이 함께 공유하고 기존의 연구를 다시 재현할 수 있고 애플리케이션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약 4만 개의 논문 등등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타자료의 정확성을 파악하는 중보 자료가 돼서 미국 사회의 변화와 안정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GSS 자료를 이용하시면 아주 도움이 됩니다. 자, KGSS는 바로 이 한국판 GSS입니다. 저희가 새롭게 아이디어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미국에 GSS가 있으니까 한국도 이런 자료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설립자가 시도를 하셨고, 그럼 왜 이 당시에 한국 2000년 초반에 이 KGSS가 나왔느냐? 지금은 이제 엄청나게 많은 자료가 많이 창출되고 있어요. 국제기관이든 뭐 나라에서도.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 사회과학 연구 자료가 많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조심스럽지만 이 당시에 조사회사를 통해서 모은 자료의 질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회과학자분과 그때 책임 연구자이신 명예 교수님은 석현호 교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좋은 양질의 사회과학자를 하나 만들어서 많은 연구자들이 함께 이용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2014년까지는 한국연구재단의 토대 연구 지원 사업으로 어떻게 보면 희망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다음에 2014년까지 연구재단이 지원을 해주고 제가 이제 센터장이 되고 성대 봐서 한 다음부터 이제 지원이 끊겨서 끊겼다가 2020년에 다시 연구재단 장기 구축 데이터 사업으로 지원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나 미국이나 궁극적으로 한국 연구재단, 미국 연구재단 때문에 이런 자료가 가능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KGSS는 반복 횡단 조사이고 18세 이상 성인 남녀 대상으로 하는 조사입니다. 자, 저희가 조사 경비 제가 2021년 조사 경비로 4억을 썼습니다. 자, 이 4억을 뭐 몇천 명을 하는 게 아니라 1200명 조사하는데 제가 4억에 들였습니다. 조사 기간 90일. 그다음에 2018년까지는 45개 대학 400명 학생들과 함께 했지만 저희가 학생들이나 각 대학의 팀장을 사용하면서 너무너무나 돈이 많이 들어서 그 방법을 계속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학생들한테는 엄청나게 좋은 기회고 많은 교수님들이 그 방법을 써야 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지 않아서 2021년에는 조사회사를 통해서 면접만 조사회사에서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각원 대체금지하고 응답자 답례품으로 조사회사에서 얘기하기로도 저희가 가장 많은 금액을 응답자한테 제공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한 케이스당 가장 비싼 조사입니다. 거기서 나온 결과는 저희가 KGSS 조사 자료, 응답자가 응답한 자료, 그 다음에 조사 과정 데이터라고 해서 면접원이 기록한 자료, 혹은 뭐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났느냐, 아니면 조사 응답자의 태도는 어땠느냐라고 하는 면접원 기록 자료, 그 다음에 저희는 동수준 자료를 지금 홈페이지에서 IRB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많은 자료가 창출되는데 소위 말해서 이웃 효과를 연구할 수 있는 많은 자료가 없습니다. 이유는 동수준 자료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공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13년에 한번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면접원에 대한 조사를 다시 수행해서 지금 자료를 만들었고 내년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자, 면접원에 대한 조사 자료든지 왜 중요하냐면 실질적으로 연구자랑 응답자 간에 그 매개해 주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이 면접원입니다. 그래서 면접원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야지, 가령 면접원의 성별이 어떻다든지 조사에 대한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굉장히 응답자의 응답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연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알고 싶어서 이러한 자료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 KGSS는 2년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년도는
조사 준비와 조사 자료 수집. 그다음에 2차 연도는 자료 정제하고 누적 자료 만들고, 아마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중문 자료까지 만들어서 중국 인민대 자료까지 제공하는 곳은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 영문 자료도 만들고, 그다음에 미국, 독일, 동아시아 아카이빙 기관의 자료 작업이 제공을 해서 많은 이용자들이 사용하게끔 합니다. 자, KGSS의 5가지 특징은 첫 번째, 종합성으로 저희는 특정 주제에 대한 연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경년 설문에서 주기성을 볼 수 있어서 사회 변화, 안정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건데, 우리나라 대부분 자료는 국내용입니다. 국제 비교 조사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국제성이 굉장히 뛰어난, 거의 유일하게 이런 국제 비교 조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온 기관이 아닌가,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돈과 관련된 신뢰성입니다. 이 신뢰를 받기 위해서 저희가 표집틀을 작성하고 방문 횟수를 무제한으로 표본 대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공익성으로 저희가 세계 유수 아카이빙 기관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종합성과 관련해서, 국제성 관련해서 이 KGSS의 설문지 구성을 보시면, 왜 이 설문지를 통해서 어떻게 국제성을 띄고 있고 종합성을 갖게 된지 아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복 설문 문항으로 굳이 꼭 그 국제 비교를 위해서 모은 자료는 아닙니다. 저희 한국 사회 중요한 문항들, 가령 북한 같은 경우, 북한에 대한 태도 같은 경우를 지속적으로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계속 물어보았고, 그 다음에 ISSP 국제 비교 조사인데 43개국과 공동으로 매년 모듈이 다릅니다. 모듈이라는 것은 보통 어떤 특정 주제에 관해서 70문항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종교, 2021년 환경, 매년 주제가 다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아시아 4개국, 한국, 일본, 중국, 대만까지 해서 4개국이 2년에 한 번씩 EASS라고 해서 저희 그 국제 비교 조사 팀을 만들어서 자료를 공동 수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한국 연구자 제한 모듈이 있는데, 뭐 SSK를 받거나 일반 공동 연구를 하시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KGSS 문항에, KGS 설문지에 연구자가 조사 경비를 댑니다. 그래서 2021년 같은 경우는 한 문항에 150만 원을 받고 저희 KGS에서 넣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분들한테 좋은 점은 10문항이면 1,500만 원이잖아요. 1,500만 원이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거의 400문항이 돼요. 나머지 300문항을 같이 사용하실 수 있는, 300문항인가요? 390문항 정도로 같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양질의 조사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하나는, 자, 여러분 주제에 대해서 나는 이제 앞으로 계속 이런 주제를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 주제를 많이 알 수 있느냐? KGSS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유는 KGSS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만들 수 있죠. 그게 단지 올해가 아니고 계속 누적돼서 그 자료를 제공하다 보면 특정 주제에 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되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 오늘 계신 분 중에서도 관심 있으면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노력, 국제성과 그다음에 저희가 공개, 모든 아카이빙 기관의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이용 빈도냐? 2,200개입니다. 자, 전할 논문 1,047개, 외국어로만 562개, 석박사 논문 227개, 외국어만 123개, 컨퍼런스 551개, 책 177,
2002개고 저희가 43개국과 공동으로 조사라면 연구자들은 그 43개국의 조사를 같이 이용하죠. 매년 조사가 43개국 다 참여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면 그 데이터를 국가 간 비교를 할 때 지금까지 나온 논문 수가 1952개이고 EASS 자료는 저희가 아카이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459건의 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뭐 괜찮게 이용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뭐 잠깐 하나만 보시면 저희 홈페이지입니다. 자, 제가 여기 본 조사는 한국연구재단 지원받았다는 것도 명백히 밝혔고, 그다음에 퍼블리케이션 가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뿐만 아니라 검색을 통해서 지금까지 KGSS 2,200건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저희가 매주 업데이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KGSS 이용하시면 여러분의 이름을 여기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뭐 잠깐 보시면 데이터 하나만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한국어, 영어, 그다음에 중국어 자료까지 공개하고 있고요. 뭐 관심 있으신 분은 KGSS 홈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나머지 사이트는 본인이 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제 오늘 돈 얘기를 아까 4억도 한번 얘기 드렸고 면접원 교육하는데 6천만 원도 드렸고 또 돈으로 또 돌아가겠습니다. 이 자료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조사 경비입니다. 1,000만 원짜리 자료도 있고 100만 원짜리 자료도 있고 저희처럼 4억짜리 자료도 있습니다. 자, 지금 자료의 질을 어떤 평가할 때 쓰는 뭐 조사 연구, 조사 자료의 질을 평가할 때 쓰는 이 패러다임이라고 할까요? 이게 전반적 조사 오류 틀로 이 전반적 조사 오류 틀은 표본 추출 오류 그리고 비표본 추출 오류로 나눴는데 비표본 추출 오류는 표집 틀과 관련된 포함 오류, 그다음에 접촉 거절과 관련된 응답 오류, 그다음에 면접원 설문지와 관련된 측정 오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 포함 오류, 응답 오류, 측정 오류와 관련된 오류가 조사의 질과 더 연관이 됐다. 표본 오류보다 더 연관이 됐다고 많은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고 이 오류들을 줄이는 것이 궁극적으로 좋은 자료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KGSS 응답률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A4 미국 조사연구기관 그리고 세계 표준에 맞게끔 응답률을 계산해 오고 있습니다. 2000년 초반에도 60% 중반이었다가 최근에는 한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뭐 전 세계적 현상입니다. 이 응답률이 낮아졌다라는 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같은 조사라는데 조사 경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조사 오류를 낮추기 위해서 어떤 저희가 노력을 하느냐? 자, 대한민국에서 서베이 조사를 할 때 통계청 승인 통계, 대부분의 국책기관에서 하는 조사는 통계청 승인 통계가 많습니다. 거기서는 조사구 주소를 제공합니다. 저희가 대한민국 전체 가구원 리스트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주소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표본을 선정할 때 어떻게 하느냐? 저희가 뭐 읍면동을 가서 가구를 선정하고 가구에서 가구원 한 명을 선정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가구 리스트가 없어서 조사구 주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저희는 통계청 승인 통계가 아니어서. 자, 그럼 그 다른 방법이 뭐였냐? 조사회사에서는 주로 집계구 중심점을 찍어서 면접원한테 그 지역에 가서 집계구 가서 몇 번째 가구, 개통 추출해서 몇 번째 가구, 뭐 7번째 가구, 그다음에 7번째, 14번째 가구 가서 조사를 하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국 200개 지역을 선정을 합니다. 이 200개 지역을 선정해서 그 면접원 혹은 이거를 학생이 가서 200개 지역의 가구 주소를 정리합니다. 자, 이게 대표적으로 학생이 그려온 그림입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팀장이
이제 각 대학 팀장이 그러면 면접원은 이 그림 주소와 리스트를 받아서 그 지역에 가서 조사를 수행합니다. 여러분 뭐 상상하실 수 있겠어요? 이 그림을 그리는데 얼마나 들까요? 자, 저희가 표지표를 이걸 작성하는데 4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조사비와 면접과 별도의 돈으로 그랬습니다. 엄격하게 조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아주 작은 일이지만 뭐 큰 일이죠, 그죠? 아무 가구나 뽑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느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0개 지역과 여기 100개 지역을 할 수 있습니다. 100개 지역을 하면 생각해 보시면 100개 지역을 하는 게 200개 지역보다 싸요. 그죠? 왜 싸냐? 전국에 200개 지역을 보면 산골 지역도 있습니다. 한 번에 가서 못 갑니다. 그럼 저희가 교통비 해야죠. 차 렌트하는데 렌트비 줘야죠. 보험료도 제공해야죠. 하루 갔는데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골에 50가구 이상씩 저희가 주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시골로 가면 20가구도 없어요. 그럼 또 차를 뭐 1시간 가서 또 조사를 하고 해서 만드는데 왜 100개 지역이고 200개 지역이냐? 100개 지역을 하면 더 싸는데 100개 지역에 걸린 그 조사 지역이 전혀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조사구 하나를 완전히 버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체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100개 지역이 경비가 적게 들지만 이러면 조사를 제대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200개 지역으로 다시 늘렸습니다. 더 좋은 방법은 500개 지역을 늘리든지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 100개에서 200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이제 표지표를 이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구를 정해서 저희가 그 집을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했는데 몇 해 안에 이게 조사가 이루어지나요? 저희가 이번에 다시 또 조사를 해봤습니다. 1회, 2회, 3회, 4회. 조사회사에서 하는 지금 대부분의 조사는 조심스럽지만 국제기관 조사는 조사에서 4회까지 방문합니다. 4회까지 방문하면 여기 보시겠지만 오른쪽 그림도 약 60% 정도까지만 저희가 선정한 가구에서 60% 정도만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 말은 무엇이냐면 40%는 가구 대체를 했다거나 가구원 대체를 하는 거죠. 그죠? 뭐 현실이 비용이 뭐 가지고 있는 예산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럼 이 횟수를 한 번씩 늘릴 때마다 바로 이게 또 조사 경비입니다. 네, 한 번씩 방문할 때마다 교통비니 뭐 시간 해서.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포함 오류, 그 다음에 뭉답 오류 관련돼서 잠깐 말씀드렸고요. 접촉. 자, 그래서 그러면 연령별로는 얼마나 다를까 보시면 알겠지만 60대까지는 어떨까요? 60대는 4회까지 66%,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5% 정도 됩니다. 뭐 큰 차이는 없지만 역시 저희가 예상한 대로 노인분들이 더 집에 자주 계시거나 더 접촉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향후 사업 진행 계획입니다. 자, 뭐 가장 중요한 내년 봄에 KGSS 조사를 수행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2월 7, 8일에 EAS 동아시아 4개국 국제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23년 2월에는 국제 비교 조사의 롤스로이스라고 하는 게 유러피안 소셜 서베이입니다. 가장 많이 돈을 들이고 EU에서 EU 국가를 대상으로 경비를 지원해서 공동으로 조사하는 문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하고 한국이랑 같이 어떤 모듈을 저희가 생각 지금 35문항 정도 되는데 같이 조사해서 이제 유럽과 한국 비교 연구를 가능하게 하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일본 통계 수리 연구소가 이 제페니스 내셔널 캐릭터 서베이가 1953년부터 5년씩 5년마다 매번 조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벌써 70년은 거의 다 됐네요. 그죠? 그래서 제페니스 내셔널 캐릭터 서베이랑 저희랑 같이 또 조사를 해서 한일 내셔널 캐릭터와 관련된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지금 저희가 모듈을 ISSP 모듈이 정해지는데 처음으로 저희가 이제 디지털 소사이어티라는 모듈을 개발을 해서 지금 70문항인데
이 4월 말에 43개국 모여서 확정 지으려고 해서 이 문항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매우 중요한 23년 6월에는 장기 구축 데이터 2단계 지원을 하고 여기 보이는 연구자들이 2016년부터 저하고 함께 연구에 참여해 주시던 분으로 2단계부터는 조인하셔서 이제 연구를 같이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23년 10월에는 KGSS가 이제 20년이 되어서 국제 컨퍼런스를 가지려고 하고 24년에는 제가 그 세계조사학회하고 세계조사학회 아시아 퍼시픽을 한국에서 처음으로 개최하려고 합니다. 자, 이것으로 제가 발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KGSS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